네, 잠겨있던 내 수익률을 봉인 해제하는 시간 잠금 해제로 찾아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저희와 함께 오늘 이 시간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에서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죠? 네, 금방 갔습니다. 그러게요. 네. 순삭이 됐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거래일 맞이한 만큼 조금 더 꼼꼼한 전략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AS 전략부터 마련해 보도록 할 텐데요. 4월 초에 봐주셨던 종목입니다. 파미셀인데 파미셀이 정말 대표님이 봐주신 이후에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파미셀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말씀드리고 별 재미가 없다가 바로 올라왔네요. 그러니까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저항입니다. 일단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됩니다. 11,500원대 중심으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그때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뭐 줄기세포 관련주 아니다. 네. 이 회사가 변했다라는 쪽에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게 유전율, 발음도 안 되네요. 유전율 소재 쪽에서 CCL이라고 하는 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두산 쪽이죠. 네. 두산의 동박 적층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과 관련된 쪽으로 핵심 소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는 쪽으로 실적도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총 매출의 한 4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는 자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쪽들이 바이오 쪽들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성과가 기대하게 되면은 여전히 꾸역꾸역 이제 전고점대까지는 갈 텐데 지금 당장은 매물대 소화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일단 그러면 반대로 눌리면 기회가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혹시나 11,000원대 밑으로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계속 AI 인프라 버블이다 뭐다 말도 많은데 아니다. 그들은 계속 또 투자를 계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가 높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저항대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11,000원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인프라 관련해서 파미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봐주시는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24년 외국인 환자 117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K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열풍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핫하잖아요. 근데 뭐 비만 치료제 맞아서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도 살펴볼 수 있었던 만큼 K뷰티 이쪽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지 행간의 의미 어떻게 파악하셨을까요? 네, 저기서 나오는 외국인들 환자라고 하는데 환자가 아니라 약간 미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신 분들을 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저도 저 환자인가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뻐지고 싶은 욕구와 함께 K뷰티의 또 다른 핵심 화장품 말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있다. 리프팅.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른 또 기대감들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요즘 보게 되면 달립니다. 이제 홍대도 그렇고 명동도 그렇고 이제는 뭐 거의 외국인분들이 거의 다 휩쓸고 맞아요.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났을 때 그럼 그들이 쓰는 신용카드액의 상당 부분들이 피부 미용과 관련된 쪽들이 많다. 특히 중국, 일본 쪽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많이 쓰는 쪽들을 주목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종목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쪽들을 좀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K뷰티 이쪽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그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리프팅 쪽에서 클래시스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클래시스, 비침습적 시술, 그리고 하반기 전망.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 비침습적 시술에 대한 인기도가 매우 높다고 하던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했으니까 되게 뭐 어려운 것 같죠? 비침습이 뭡니까? 발음도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고 침 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절개하고 자르고 이런 거보다 무서워요. 야, 이뻐지고 싶은데 무서워요. 네. 그거 말고도 충분히 이뻐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시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엔 그러면 성형외과로 가야 되겠죠. 네. 성형외과가 아니라 이런 피부과 이런 에스테틱 샵 이쪽으로 간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피부 미용 관련된 결제 금액들은 확대가 됩니다. 그런 쪽에서 벌써 이제 충분히 올해 초부터 확인됐고 이게 그러면 이제 성수기인데 계속 들어와서 피부 미용 쪽에 돈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 또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네. 기존에는 수출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출 비중이 조금씩 약간 내려가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수가 잘 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내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피부 미용 쪽에서 이제 피부 미용과 쪽에 이제 공급을 하겠죠. 그렇게 네. 되면은 거기서 잘 쓰다 보니까 우리 한 대 더 주세요. 아니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피부 미용과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새로 개원하는 쪽들은 집어넣기 시작하겠죠. 기기들을. 그러다 네. 보니까 그쪽에서도 들어가면서 내수 비중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쪽들도 한국에 찾아오는 어떤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내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내수 소비 침체 이런 이슈만 접하다가 그래도 이쪽에서는 돈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상반기도 잘 되겠지만 하반기도 역시나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볼류머라고 있습니다. 볼유머, 볼유머, 하여튼 이쪽들인데 네. 이쪽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홈 뷰티 디바이스 쪽인데 고주파 쪽입니다. 이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판매가 하반기에는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APR만 가느냐, 나도 가겠다라는 쪽에서 나오고 있고 이쪽이 또 유럽 진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확대되는 경우들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또 이루다랑 합병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너지가 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유통사가 어떤 파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위축된 경향들이 일단 상반기 쪽에는 실적으로 잡히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더 확대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 관세가 지금 아직까지는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기기 쪽에서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브라질, 태국, 일본 쪽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하반기에 대한 실적들은 상저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내년에는 중국 진출합니다. 중국. 그리고 또 27년에는 새로운 하이프 관련된 장비들 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성장에 대한 변화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는 기조 꾸준히 이어지다가 실적 확인되게 되면 또 레벨업을 계속 시도하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들인데 한때 이 회사가 또 삼성으로 뭐 인수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 변동폭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또 삼성이 어떻게 될지는. 근데 그쵸.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일단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오히려 탈출구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낮은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면서 가격 밴드 설정해 볼 텐데요. 클래시스가 그래도 올해도 꾸준히 잘 가줬거든요. 네. 지난 2월에 한 7만 원대까지 뚫어냈었어요. 거기까지 갈까요? 네, 거기는 기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 네, 한 지금 64,000원대 정도 이하 정도면은 네. 주가 단기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기대 수익률은 한 시총이 한 5조 넘어갈 때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한 20% 이상은 지금이 4조 한 초반대니까 네. 이 정도 이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저가는 5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살펴봤고요. 가격 밴드까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뷰티 쪽에서 이제 중국에 팔로워가 1억 명의 인플루언서가 중국인들은 지금 K-뷰티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뉴스의 의미부터 파악해 볼게요. 대표님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하셨을까요?
네, 이제 중국도 열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도 일단 물론 많이 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내수 관련된 쪽들이 네. 기존의 중국 제품들로 많이 좀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K뷰티 하게 되면 이렇게 관심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K뷰티와 관련된 쪽들의 화장품들은 여전히 위상이 높겠다라는 쪽에서 ODM 업체들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ODM.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ODM사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ODM사들 하면 떠오르는 곳들이 좀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나와 있고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킨천사 그리고 실적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저번에 스킨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화잘먹이라고 화장 잘 먹게 해주는 템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대표님. 그래요? 네, 네. 근데 스킨천사가 그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모르죠. 아무튼 스킨천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오늘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전혀 이유가 없어요. 나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밀렸다 그러면 약간 뭐 수급적인 이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되겠다라는 시각 쪽에서 지금 하락을 이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킨천사 하게 되면은 화장목? 화잘먹. 예. 네. 그럼 써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피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예. 스킨천사가 그래도 유명한 게 비건 화장품으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센텔라라고 하는 원료를 가지고 유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쪽에서 미국에서 이쪽들은 거의 독보적인 그러니까 비건 화장품 하게 되면 스킨천사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확장세가 이어가는 부분들 이상이 없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예전에 클렌징만 봤었는데 이게 또 제품이 기초적으로 확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잘 나가게 되면 그런 ODM하는 지금 같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에게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이 운영사라고 하는 크레이버 코퍼레이션이란 지분을 사모펀드한테 매각이 됐는데 지분이 85%가 2,450억에 매각됐다. 그럼 그만큼의 스킨천사에 대한 브랜드를 알아준다는 얘기겠죠. 네. 예, 그런 쪽에서 같이 영향을 끼치는 ODM 쪽의 한국 화장품 제조는 특별히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같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들도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만 밀리게 되면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잠시 뒤에 가격 밴드 설정해 볼 예정이고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이 정말 꽤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작년 매출이 60% 이상 증가했고요.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쪽들인데 보시게 되면 스킨천사가 2023년도 매출이 670억이었고요. 작년이 2,800억 몇 네. 배입니까 이게? 예, 그렇게 늘어났고 1분기까지 전년도 매출의 1.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스킨천사만 늘어나는 거를 그대로 향유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은 큰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역시나 강하게 나갈 것이다 라는 쪽들인데 아마 최근 들어서 지분 신고를 한 쪽을 보다 보니까 타이거 운용이 네. 5.7%에서 9.3%까지 늘렸다. 그런 쪽에서 약간 이쪽에서 매물이 나오나 하는 쪽들도 보여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 그대로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매물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들이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거래량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냥 이슈 어떤 그 수급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가격대선 매수권 쪽들 진입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7%대 하락이었는데 지금은 5%까지 좀 줄였습니다. 오늘 그럼 담아볼까요? 가격적인 측면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한 5만 원대, 5만 2천 원대 부근 정도면은 충분히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지지권들이 밑으로는 다 두루룩 낮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이면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매수가는 한 5만 2천 원대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성과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에 반응한다라는 쪽들로 봤을 때 지금 ODM 업체들 보게 되면 다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콜마도 저희가 한번 다뤄봤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쪽에서는 제니까지도 한번 봤었네요, 저희가. 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만 잘 갖추게 되는 ODM사들은 성과를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기대 수익률 한 30%까지 높여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49,000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한국 콜마 있지만 그 안에서 저평가 매력가 갖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